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가가 논의됐을까요? 푸틴의 오른팔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종전 협상이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또 뭐 휴전으로 갈지 아니면 종전으로 갈지 아니면 전면적인 종전으로 갈지 이런 얘기들까지도 언제 순식간에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를 사실상 도와왔던 북한이 파병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어떤 수행 방안들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이전부터 북한의 뭐 보건실무 대표단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실무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종전 협상의 급물살을 타고 청구서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미 실무진들이 얘기한 내용을 두고 이번에는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쇼이구 서기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응답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네. 두 사람 굉장히 2시간 동안 만면의 웃음을 띠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양국 협력에 대한 확대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고 이후에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협상 내용 자체가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해 6월에 체결했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게 양국의 어떤 동맹 수준을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조약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하면서 양국의 군사적인 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한 자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긴 했는데 이 쇼이구 서기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푸틴 대통령의 이 편지를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친서를 전달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예측을 해보자면요. 네. 완전한 어떤 그 종전 과정으로 이르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아직까지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과 거기에 대한 완벽한 어떤 대가 그리고 종전 협상 이후에 주둔 과정이라든가 전면적인 어떤 전체적인 과정에서 북한을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겠다라는 푸틴의 어떤 목소리가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특히 지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완공한 상황인데 의료 장비가 없어서 개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료 장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파병의 대가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그리고 어떤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대한 러시아 지원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푸틴의 의사가 표현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 지원 부분인데 군사적인 어떤 지원들 기술 지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푸틴이 러시아와 미국이 어쨌든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종전 협상에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측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뭐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가 전략 핵잠 같은 어떤 첨단 전략 무기를 줄이자라는 협상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기로 동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러시아 쪽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더 핵심적인 북한이 원하는 기술인 핵무기 관련 기술은 지금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러시아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속내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무기에 대한 핵심 군사 기술을 지원한다는 약속이 담겼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네. 설령 그런 뉘앙스가 담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이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자리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도 조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방북 이후에 좀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어저께 쇼이구와 김정은의 지금 그 만남에서 어떤 구절에 지금 눈길을 모았냐면 완전한 입장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아니라 완전한 똑같은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입장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합의를 봤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로 저는 판단을 하냐면
일단 러시아가 북한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추가 파병 등일 거예요. 아마도. 파병. 왜냐하면 5월 9일이 이제 전승절인데 2차 대전 때 소련이 이제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그 날까지 원래는 이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마치 우리 한국전쟁처럼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차지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파병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등등의 관계를 얘기하면 말씀하셨듯이 훨씬 더 가까워져야만 한다. 그것 때문에 오른팔인 쇼이구가 직접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회담에 앞서서요. 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의 마지막 날인 그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사진을 몇 장 공개했는데요. 관련 자료 보고 오겠습니다. 3월 20일 최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 체계의 종합적 전투 성능 검열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통하여 최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 체계의 전투적 소공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 체계의 믿음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흡족해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미연합훈련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성춘 부의장. 저 날짜에 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죠. 메시지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정도로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한국 입장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될 때 중국과의 관계만 고려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물론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좀 긴밀하게 결탁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언제든 다시 중국과 또 활발한 교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추가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적인 압력이나 이런 고립작전 이런 것들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이 중국의 러시아까지 더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혈맹 관계가 된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요, 지난해 4월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말로 유성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선 최신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른바 북한판 패트리엇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게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는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군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신형 무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그걸 업데이트를 합니다. 별지 1-2, 1-3.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최신형이다라고 부른 점, 그리고 쇼이구가 온 그 시점에서 보도를 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미 연합훈련의 마지막 날 공개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북한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뭐냐면 방공망이에요. 방공망이요? 방공망.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제공권이 훨씬 유리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격추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극력,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걸 보면 아마도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새로운 지금 방공망을 구축했다라는 걸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나 민감국강 지점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